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난 2월과 3월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온 시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43일간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어지고 급기야 어제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하루에 29명이 집단으로 감염이 확인되는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8월 3일 일요일 코로나19 지역 상황과 대구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30명 중 29명이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 교인 관련이고 나머지 1명은 지난 8월 27일 확진자가 발생한 수성구 소재 공공병원 관련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한 것은 4월 1일 이후 152일 만으로 수도권발 감염이 우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8월 15일 43일간 확진 환자 제로가 깨어진 이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99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97명, 해외 유입이 2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완치 퇴원하였고 현재 환자 97명은 대구 의료원 69명, 대구 동산병원 27명, 경북대병원 1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병원에 즉시 가동이 가능한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은 347개이고 97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은 28%입니다. 확진 환자의 발생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확진 판정을 받은 공공중학교 확진 학생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을 확인하였고 이 학생의 밀접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 4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모두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어제 8월 29일 토요일 사랑의 교회 교인 명단 103명을 확보하고 기확진된 5명을 제외한 98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9명이 신규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관련하여 강화문 집회 참석자는 4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교인이 43명이고 3명은 미등록 교인입니다. 사랑의 교회 확진자 34명 중 강화문 집회 참석자는 22명이고 이들 중 21명은 8월 26일 이전에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8월 26일 이후 검사를 받아 확진된 중학생으로 인한 밀접촉자와 교인 전수조사에서 어제 21명이 다시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의 교회 미등록 교인 3명 중 2명은 검사를 완료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금일 9시 동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련 집단 감염에 대한 현황을 종합하면 사랑의 교회 교인 103명 중 총 확진자는 34명이고
이 중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는 22명, 참석하지 않은 교인 중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오늘 신규 발생한 30명은 어젯밤 전원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성병원에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사랑의 교회를 통한 유행 사례를 인지한 즉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10명을 동구보건소에 급파하여 신규 환자들을 위한 고위험 시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 발생 원인과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도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28일 사랑의 교회 교인인 확진자가 다녔던 공공여고에 대한 진단검사는 총 401명, 학생 379명, 교사 24명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8월 30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27일 방사선사가 확진된 수성구 소재 병원은 8월 28일 금요일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236명, 직원 113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8월 29일 어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4명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병인 1명이 신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규 발생한 환자와 관련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는 8월 28일 금요일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어제 8월 29일 오전 중에 별도 명령시까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교회는 11개입니다. 대구시는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 어제 8월 29일 토요일 밤 11시경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대구 소재 모든 교회에 대해 금일 주일 예배의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주시고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대면 예배 강령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 참석 교인은 2주간 예배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 예배와 26일 수요일 예배까지 대면 예배로 실시하였고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 현황입니다. 유흥지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 제한 대상 고위험 시설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36개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동성로 소재 9개의 클럽은 8월 29일 어제부로 모두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다수 교회와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나 이번 사랑의 교회 집단 감염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소수의 교회와 방역수칙 미준수자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되어 대구 공동체 전체를 다시금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 종합 종교시설 집합 제한과 수차례 강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지난 23일 일요 예배와
26일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수도권발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방역의 비상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는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금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구는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심하며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세세히 살피는 기회로 삼고 당면한 위기에 의연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아낼 원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금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널A 배유미 기자님. 네, 사랑의 교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집회 다녀오신 분 중에 21명은 이미 26일 이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혹시 중학생만 나중에 받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음성이었던 분들이 양성이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교회가 최근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최근 대면 예배에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로 준수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어겼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에서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와 관련해서는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복기인 2주간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명으로 검사를 요청하였고 인솔자들을 통해서 검사를 전원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교적 사랑의 교회에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모두 46명이고 43명이 교인입니다. 이 43명의 교인 중 39명은 지난 8월 21일과 22일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몇 명도 8월 26일 이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8월 26일 이후 검사를 받은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이 4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온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체로는 저희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 요청에 협조하였으나 일부 4명의 경우는 8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확진됨으로써 밀접 접촉과 그리고 교인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어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님. 네, 시장님께서 방금 네 명은 26일 이후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명 오전에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6일까지 받지 않으면은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중에는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화문 집회 참석자는 46명입니다. 이 중에 43명은 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교인이 아닌 집회 참석, 교인들이 가는 전세버스를 통해서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이 43명 중에서, 교인 43명 중에 39명은 8월 26일 이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아닌 강화문 집회 참석자 3명은 이미 2명은 검사를 받았고 1명이 오늘 아침에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만약에 받지 않고 그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학생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음성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명 난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일신문 서강모 기자님. 예, 매일신문의 서광호 기자입니다. 좀 감염 확산세가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 등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로 확진된 30명에 대한 어떤 나이 분포나 직업 등 아니면 주소지 분포 등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나이라든지 소재지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분들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어제 밤새워 우리 대구시에서 역학조사관들 10명이 동구보건소에 급파되어 파악한 것도 이분들의 직업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이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통해낸 동선을 파악을 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금일중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제 역학조사관들이 밤새워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이분들의 연령대와 그리고 이 직업 연령대와 소재지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끝난 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이분들 중에 고령자는 한 사람입니다. 고령자는 한 사람이고 대체로 20대, 30대, 40대 층에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 상황 예, 채널A 배유미 기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하셨는데 음성이 나와도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 대면 예배에 참석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한 인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권고했지 행정명령으로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님. 예, 사랑의 교회 교인 그 목사가 교인들을 그 인솔해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는데 대구에 사랑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나 그 고위층 뭐 장로나 이런 분들이 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인솔해서 다녀온 교회가 몇 군데인지 좀.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본인이 인솔해서 강화문 집회를 다녀온 건 아닙니다. 본인은 강화문 집회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인솔자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는 본인은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혹시 거짓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GPS 추적 등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우리 문체국장이 추가적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학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10군데, 예. 교회 목사님이 강화문 집회에 인솔해서 갔다 온 곳은 10군데로 확인되었고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매일신문 서강호 기자님. 예, 매일신문의 서강훈 기자입니다.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병상 가동률이 28%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같은 확산세로는 어느 정도 병상 가동률이 되면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병원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고 경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시는 중앙교육연수원을 1호 생활치료센터로 이미 지정해서 여기에는 병원은 가톨릭대병원 의료진들이 맡기로 해서 가톨릭대병원 의료진 명단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될 공무원들까지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열 것인지는 지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병상 가동률이 한 50%를 넘어서는 때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는 중앙교육연수원, 2호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만약에 필요하면은 우리 대구 FC 기숙사와 등도 지금 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호 부분들의 생활치료센터는 내일이라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열 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병상 가동률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 다음 주말 정도는 1호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확산세가 또 줄어들고 이러면은 좀 더 시간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60실입니다. 예, 우리 그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현 부단장께서 환자 분류 시스템에 대한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유행 때는 이제 의사회 자원봉사자 170여 분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은 입원 대기 환자분들의 중증도를 분류해서 이분들을 병원으로 갈지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를 저희가 분류했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의사회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지금 있으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환자 분류할 때 썼던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환자들의 나이, 연령, 그 다음에 기저질환, 그 다음에 현재의 정상 여부, 이런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바로 파악해서 이 정보만으로 일단은 환자 분류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환자를 입원하는 과정에서 중증도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TBC 남효주 기자님. 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관련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참석 교인 이때 있었던 일요일하고 수요일에 있었던 대면 예배에서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봤던 건지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은 어떤 거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 절반 정도만 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몇 개 정도 교회가 예배를 실제로 받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구시 공무원들과 그리고 구공 공무원들이 1대1 전담 체제로 해서 집합 제한 조치와 그리고 비대면으로의 영상 예배로의 전환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제까지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 교회들은 57%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상황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밤 11시에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서 오늘 집합 금지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구군별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보겠다고 한 교회들은 한 57%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광화문 집회 다녀온 사람들은 교회 예배 참석을 2주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명령은 아니었고요. 간곡한 조치였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교회에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방역수칙으로 사실상 이 부분들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갔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을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까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브릿지 경제 김종인 기자님. 확진자가 30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중학생하고 접촉했는 사람이 21명,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중학생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과 관련해서 밀접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4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을 포함해서 추가로 확진된 사람 5명 모두가 사랑의 교인입니다. 어제 전수검사에서 29명이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 확진자는 34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광화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TBC 남효주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여쭤봤는데 답변 제대로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수도권만큼 이제 격상 조치하는 거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실 건지 사람 확진자 수인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2.5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저희 지역사회의 위험도를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방역당국의 통제 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수도권은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깜깜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시민들 간의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는 2.5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상황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분들의 이동 동선들을 보면서 방역 당국의 통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 전문가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문가 회의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은 집합금지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고 갈등과 충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하되 시민적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신가에 대한 대책도 대구시에는 동시에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은 수도권과 같은 단계로 우리가 격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